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속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속 문제는 조선 현종 때 일어났던 논쟁인데요. 당시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를 두고 이제 당시 사대부들이 의견을 겨뤘던 그런 논쟁입니다. 네, 예속 문제는 크게 두 번 일어나는데요. 둘 다 현종으로 때 일어나요. 첫 번째 예속 문제는 기해 예속입니다. 자, 여기 가계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인조한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인열왕후인데 이 인열왕후가 죽고 인조가 둘째 부인 장렬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더 있는데 패스하고 장렬왕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열왕후가 죽고 이제 되는 문제가 이 장렬왕후가 효종보다도 어렸어요. 효정부부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효종이 나중에 왕위에 등극하고 죽었을 때 장렬왕후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장렬왕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를 두고 이제 겨룬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 이런 걸 보통 이제 왕실에서는 국조오례의라는 책을 사용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이걸 보고 이럴 때는 몇 년 입어야 되는군을 파악하는 게 요 국조오례이라는 책이었는데 당시 사대부하고 평민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르라는 책을 사용했어요. 주자가르. 이 책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예법 같은 걸 확인하고 했었는데 법정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효종이 죽고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태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효종께서 돌아가셨는데 상복 몇 년 입어야 되지? 확인해 봐야겠군 하고 이제 요 국조오례를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상복 몇 년 입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었어요. 국조오례에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거든요. 아들이 죽었는데 막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서 특히 효종이 둘째라는 게 역할이 컸어요. 둘째. 그러다 보니까 국조오례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국조오례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정태화가 고민을 하다가 좀 유하게 밝은 사람들 이쪽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입어야 되는가 회의하다가 그래 1년으로 입자. 그래서 이 1년이 이제 뭐라 하냐면은 기년복이라고 하죠. 기년복으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남인이거든요. 남인의 윤휴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상복을 1년만 입을 수 있냐? 3년은 입어야 된다.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셔서 이 3년은 참죄복이라고 합니다. 참죄복. 을 이제 윤휴가 주장을 하게 돼요.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서 1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말이 많으니까 정태화가 고민하다가 이쪽 전문가는 아무래도 송시열이니까 송시열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정태화가.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인이었어요. 서인. 정태화는 또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태화가 이제 송시열한테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송시열이 뭘 주장을 하냐면은 사종지설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사종지설이 뭐냐면은 송시열이 왕이 죽었을 때 상복을 1년만 입어야 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4개가 있다 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4가지 케이스가 부두천중, 그 다음에 정의부채, 한자입니다. 체의부정, 부정부채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사정지석인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되었을 때 1년만 이루어야 된다. 송시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효종대왕의 이제 케이스는 이 체이부정에 속한다. 체이부정이 뭐냐면은 아들인데 장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효종 보면 알다시피 여기 둘째거든요. 첫째 소현세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소현세자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소현세자가 죽어버리면서 효종이 왕이 올라왔는데 아들이지만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이부정의 상황에 속한다고 해서 1년 기현복이 맞다라고 이제 성시혁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두고 정태화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정태화도 서인이잖아요. 그리고 정태화도 1년을 얘기를 했었죠 앞에. 근데 왜 놀랐냐면은 이 체이부정이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둘째다 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효종은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효종은 왕의 자격이 없다. 둘째니까. 이 당시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첫째하고 둘째 되게 차이를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종은 왕의 자격이 없다 라고까지 이제 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내용인 거죠. 근데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거는 효종의 아들인 현종의 정통성까지도 이제 부정해버리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정통성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유명한 게 이제 무오사와 연산군 때. 그때 그 조이제문이 이제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었는데 세조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연산군까지 정통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무오사화가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비슷하게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해버리면서 현종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 있다. 현종은 왕의 자격이 없다. 라고 던질 수가 있으니까 정태화가 야 이거는 1년 보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체이부정 이 주장 너무 위험한 거 같소. 그러니까 우리 1년을 주장하는데 좀 다른 이유를 들어서 1년을 주장해 봅시다 라고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송시효도 수긍을 알겠습니다. 대강 하면서 뭘 하냐면은 대명률이라는 걸 가져가요. 대명률. 이거 책 이름이거든요. 대명률을 보면은 이럴 때 1년 입어야 된다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3년 입은 케이스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3년 입는다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예만 봐더라도 1년이 맞아. 그리고 국조 오량이 보면은 1년 입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차자가 죽었을 때는 1년 입어야 된다고 국조 오량이 나와 있었거든요. 정확히 이 예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해서 1년을 주장을 합니다. 기현복을. 송시열도 뭐 근거가 바뀌긴 했는데 1년이니까 오케이 하면서 이제 1년으로 입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입고 좀 몇 개월 지나다가 남인의 이건 윤휴 말고 허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니 1년 말고 3년으로 해야 된다. 참제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다시 참제복을 꺼내요.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 서자여가지고 이제 1년을 주장한 거잖아. 서인. 근데 왕이잖아. 왕은 다르다. 효종이 아무리 둘째지만 왕인데 왕이랑 사대부랑 같냐? 같지 않다. 그러니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죽었을 때 이 주장을 따라서 이제 1년을 입는데 왕은 케이스가 다르다. 사대부랑 왕이랑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왕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국조오류에 보면 왕이 죽었을 때 3년 입어야 되는 나와 있어요. 서자든 뭐든 간에 서자를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 국조오류에 3년 입어야 된다. 국조오류에 따라서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서인 측에서도 놀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서인 쪽에서도 허목이 말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서인 측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두표 같은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 허목의 말이 맞는 것 같소 하면서 이제 남인 쪽을 그냥 동의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서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준길이라고 송시열 친척인데요. 송시열급으로 이제 서인 측에서 이제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반박하는 상소를 씁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는 글을 쓰는데 논리상 좀 빈약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송준길이 글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목의 의견이 아직 대세였거든요. 3년 맞는 거 아니야? 3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송시열이 나오죠. 송시열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체이부정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허무의 의견에 반박을 합니다. 1년이 맞다라고 송시열이 다시 강하게 주장을 하죠. 송시열이 이제 나오니까 서인 측에서도 좀 근데 내 생각에 송시열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점점 이쪽으로 기웁니다. 송시열 쪽으로. 송시열이 지금 나서니까. 그러면서 이 송시열도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1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웬만한 대성인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하면서 이제 남인 쪽에서도 이제 물러날 수 있는 비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1년으로 하자라고 1년이 다시 결정이 됐어요. 기념복으로 하자. 1년이 이제 기념복이죠. 요걸로 하자고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윤선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광해군 때 또 이제 광해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썼다가 이제 유배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되게 바른말 잘하고 되게 거칠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송시열이 체위 부정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효종이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현종의 정통성을까지도 부정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지금 소현세자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는 거냐? 그럼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냐? 라고 이제 윤선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종을 부정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정태화가 우려했던 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조정 뒤집어집니다. 얘가 핵폭탄 던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송시열하고 윤선도 붙는데 둘 중에 하나 지금 역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종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송시열의 편을 들어주면서 윤선도가 유배를 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당시 현종이 이제 효종이 죽고 바로 즉위한 상태여서 즉위한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었던 서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남인이 자기 아빠 편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현종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없었죠. 아직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윤선도가 유배가고 송시열 주장한데 1년이 됐는데 이외에도 많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현종이 머리 아파가지고 예송 금지령을 냅니다. 예송 끝났어. 1년 기념복을 정해졌으니까 말하지 마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해 예송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해 예송이 끝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송 분쟁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것도 현종 때예요. 가빈예송이라고. 이번엔 왜 일어나냐면은 아까는 여기 효종이 죽었는데 장렬왕후가 살아있어서 자이대비가 살아있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이번엔 여기 인선왕후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렬왕후가 이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이런 상황이 국조 오래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논란이 불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조에서는 예조가 원래 이런 데 관할하는 기관이거든요. 6조 중에서. 그래서 예조에서 하다가 예조에서 기념복 1년을 난 얘기를 합니다. 1년분은 한 게 맞습니다 하다가 근데 송시열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대공복으로 주장을 합니다. 대공복은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러니까 예조에서 송시열이 그렇다네 하면서 이제 여기도 우리 대공복이 찬성하면서 이제 예조가 말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현종이 화나가지고 막 예조 직원들 막 파직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대공복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허목하고 윤규는 가만히 있었어요. 허목이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막 함부로 나서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남인계 유생이 글을 씁니다. 유생이면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보면 되는데 남인계 유생이 상소를 씁니다. 대공복? 말이 되냐? 기념복으로 해라. 기념복. 1년이 옳습니다 하고 상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된 나이가 좀 있었거든. 집권한 지 한 10년 좀 넘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현종이 기념복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기념복을 지지를 해줍니다. 한편 얘들 대공복은
아까 전에 보면은 그 기회 예성 때 체위 부정 있잖아요. 체위 부정. 요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자감을 쓰려고 했었죠. 주자감을. 왜냐면 그러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잘못 말했다가 역모를 올릴 수 있으니까 국조 오랭이라고 대명률 써가지고 1년을 아까 기회성 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거 쓰면은 말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 체위 부정을 그대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경국대전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경국대전에 보면은 구경이 맞다니까 대공복이 맞다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중에 아니 너네 말이 이상한데 너네 지난번에는 그 국조 오레이 그거 인용해가지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왜 이번에 경국대전 쓰냐? 너는 일관성이 너무 없다라고 현중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중은 1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남인 그 대학생 말대로 1년이 맞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주장하다가 현종이 1년이 맞아 하면서 이제 1년을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버려요. 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현종이 아무래도 그 예속 논쟁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트라우마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인지 되게 빨리 처리합니다. 그래서 1년 하고 이제 주장을 내고 끝내죠. 이렇게 가빈 예송 되게 신속하게 끝나는데 남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인 밀리고 남인의 주장대로 비년복이 통과가 되니까 남인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게 되죠. 서인은 좀 밀리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가빈 예성이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 마무리 되고 한 몇 개월 안 있어서 현종이 죽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가빈 예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가빈 예성은 기의 예성에 비해서 되게 신속하게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보면 알다시피 남인 측에서 처음에 주장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현종 vs 서인의 싸움이었죠. 근데 현종이 이때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 아빠 무시하는 자기 아빠 둘째라고 무시하는 서인 세력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겠죠, 현종이. 그런데 기회성 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집권 여당이었던 서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이제 꽤 경험이 쌓이고 자기 지지층도 늘어났고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서인을 밀어내고 이제 남인의 주장을 들어준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전개고요. 이제 왜 그랬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왜 이랬는가?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상복, 그 상복 그게 뭐라고? 그거 입는 거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싸우거든요. 다들 되게 진지하게 상복 몇 년 입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왜 이랬지 싶어요. 왜 이랬냐면은 당시에 이제 현종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현종전이 효종이었고 효종전이 인조전이 광해군전의 선조였어요. 보면은 선조 때 뭐 있었죠? 임진왜란 터졌죠. 그 다음에 인조 때 뭐 있었죠? 병자호란 있었죠. 그 다음에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쫓겨났죠. 인조반정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되게. 거기다가 현종 때는 경신대기근이라고 비가 미친 듯이 안 와가지고 가뭄이 진짜 심하게 왔습니다. 진짜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이때 많이 죽었어요. 경신대기근 때.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원래는 사대오 왕 하면은 오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아 뭐야 나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든데 아 쟤들 뭐하냐 임진할 때 막 병자 올 때 보면 막 도망가고 특히 인조 병자호란 때 이 왕이라는 놈은 청나라 왕한테 막 머리 조아리고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불신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법과 이제 유교적 원리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송 논쟁을 이제 예송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까 남인하고 서인이 얘기했죠. 분당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 상황을 봐볼 텐데 서인하고 남인하고 싸우거든요. 보면 남인하고 서인하고 계속 싸우죠. 그 당시에 이게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얘네가 살인파였어요. 살인파 대 훈구파로 막 싸우다가 이제 선조들에 들어서 훈구파가 완전히 밀려나고 살인파가 이제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둘로 쪼개지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죠. 근데 이 동인이 또 쪼개지는데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해군대는 요 북인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막 대북, 소북, 뭐 골북, 육북 이렇게 나누면서 북인이 되게 실권을 잡다가 서인 쪽에서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북인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 서인 집권 여당, 그다음 남인이 야당인 체제를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 요 서인 측에서 이제 또 막 쪼개져요. 소현세자 죽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막 청서 아니고 공서, 그다음에 이 성서는 나중에 살인되고 산당, 공서는 낙당, 한당, 원당 이렇게 막 쪼개지면서 네 개를 쪼개져요 서인이. 그래서 막 지들끼리 싸웁니다 서인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 낙당하고 원당이 실권을 잡고 이끌어 나가거든요. 요 낙당의 이제 중심 인물은 김자정이라고 그 국어책 보면은 그 박시전 보면 요 김자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원당 같은 경우에는 원두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산당을 이제 등용을 시킵니다. 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키우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산당 측에 이때 들어온 인물이 아까 나왔던 송시열, 그 다음에 송준길, 양송이라고 불렸어요. 양송. 둘 다 송씨니까. 근데 얘들이 낙당하고 원당 같은 경우는 얘들이 자기 권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얘들이 막 자기를 비판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김자정은 죽거든요. 그리고 원두표도 막 유배가고 그러면서 이 산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 산당 중심으로 서인이 다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통합해서 다시 서인이 돼요. 참고로 이 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김육이라고 있는데 김육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 대동법 만든 사람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쨌든 한당은 하면 이제 대동법 만드는 집단이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서인 중심으로 다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되게 서인 측에서도 강경파거든요. 얘네가 산당이. 그러다 보니 남인이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막 서인 다 부추 장구치고 자기가 막 권력 잡고 하니까 남인 측에 살짝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 쪽 입장에서는 서인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다시 권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붙은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어디냐면은 율곡이에요. 율곡이를 이제 우리의 스승님하고 모시고 있는 집단이었고 남인 같은 경우는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남인의 뿌리입니다. 5,000대 1,000원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분당적인 차원에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걸고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남인 쪽 이 퇴계 이황은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기 일원론, 그 다음에 서인은 이기 이원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서 이기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리학적 그런 건데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해서 이기 이원론은 왕하고 사대부는
잠깐만요. 반대로 썼네요. 퇴계 이왕족이 이기 이원론. 여기가 이기 일원론이에요. 두 개 합쳐서 이기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기 일원론은 왕하고 사대부는 같다, 똑같다 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고, 이기 이원론은 왕하고 사대부는 다르다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허복의 주장 보면은 왕하고 사대부는 다르다. 그래서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1년을 있지만, 근데 왕은 다르기, 왕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가 허복의 주장이었죠. 여기의 주장은 왕하고 사대부는 같다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는 1년을 입으니까 왕도 1년을 입어야 된다가 이제 서인의 측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서인 측에서는 왕이라는, 그러니까 효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효종은 왕이죠. 그러면서 효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차남입니다. 차남. 이렇게 효종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이 중에서 서인은 효종은 왕이고 차남이지만 차남이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남인 같은 경우에는 효종은 차남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남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미묘하게 달라요. 이제 요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자기 스승님이 주장하시던 학문, 자신의 이제 분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상을 걸고 싸운 거죠. 물론 사익을 위해 싸운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대립을 한 겁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사상을 걸고 대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 서인과 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문, 자신의 정체성, 자기 분당의 정체성을 걸고 싸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왕하고 사대부는 같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정태화가 깜짝 놀라가지고 송시환한테 야 우리 주장 바꾸자라고 한 게 이겁니다. 이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걸 주장한 이유가 또 있는데, 서인 입장에서 이제 집권 여당이죠. 근데 남인 같은 경우는 야당이었고 서인에 비해 많이 약했어요.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남인 입장에서 서인을 이기려면은 왕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왕 입장에서 왕하고 사대부는 같다라고 하는 놈하고 왕하고 사대부는 다르다, 왕이 특별하다는 놈하고 뭐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여기가 더 예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걸 노리고 남인이 요걸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남인은 성공했죠. 기의 유송 때는 패배했지만 갑인 유송 때 이제 이기면서 남인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서인이 밀려나게 됩니다. 야당이 돼서 서인이. 그리고 요 둘의 싸움은 이제 현종 다음 왕이 이제 숙종인데, 숙종 때 이제 환곡으로 제점화가 다시 불이 붙어서 치고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번에 남인이 여당이 돼서 서인이 야당이 돼서 다시 싸우게 되죠. 자, 그럼 마지막 자, 예성 문제의 의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일단은 되게 치열하게 싸웠죠. 치열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유배 보낸 거 있었잖아.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가 유배 갔다가 죽긴 하는데, 죽인 거는 아니죠. 자연사한 거죠. 그 당시 윤선도가 나이가 많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치고 싸우면은 아이 마음에 안 든다, 너 졌으니까 넌 죽어, 이럴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 점이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 왜 이걸 눈여겨보냐면은 아까 예송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환국이겠죠. 환국.
두 개가 이제 많이 비교가 됩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둘 다 남인과 서인의 붕당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그 교과서 보면 얘들이 한 세트로 묶여서 나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일단 둘 다 붕당 간의 싸움이었죠. 근데 차이점이라 하면은 예송 문제는 사실 자신의 사상을 보고 싸웠고 사상자가 영명이지만 한국은 그냥 지는 쪽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남이랑 서인 둘 다 막 서로 치고고 싸우면서 다 죽였거든요. 밀리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예송 문제와 한국어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예송 문제가 훨씬 더 이제 건전하고 다른 이제 이상적인 그런 논쟁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함으로써 정치의 발전이라는 평가가 있죠. 조선 정치의 발전 이렇게 서로 예속 논쟁을 하면서 더 나은 이제 주장을 찾아가고 이제 붕당의 올바른 붕당 정치의 올바른 예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아까 봤다시피 임진왜란 막 터지고 병자호란 터지고 경신대립은 터지면서 백성들 삶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예속 논쟁을 함으로써 백성들한테 이익이 없잖아요. 아니 상골 3년이든 1년이든 그게 백성들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백성을 당장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속 논쟁 이런 한심한 거에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당시 지배층의 무능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속 논쟁이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속 논쟁 보여. 마지막으로 번외편. 아까 그 서인의 송시열 있었죠, 송시열. 근데 아까 남이네 맨 처음에 이제 참제국 주정했던 그 사람 윤휴 기억나시죠? 요 사람들 간에 이제 작은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원래 둘은 되게 친했어요. 송시열이 나이가 많긴 했는데 송시열이 윤휴의 책을 보고 이거 얘 머리 좀 좋네 라면서 송시열이 인정을 했어요, 윤휴를. 그래서 원래 되게 친했었는데 서로 인정하고 막 하면서 친했었는데 송시열은 그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공자, 맹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성리학적으로 되게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송시열이 주자의 팬이었어요. 주자님 나도 주자처럼 돼야지 하고 이제 송시열 롤모델이었는데 주자가. 근데 윤휴가 주자를 이제 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이 열받죠. 아니 내 롤모델을 윤휴 네가 뭔데 까내리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송시열이 윤휴한테 따지는데 윤휴가 말을 안 바꾸는 거예요. 넌 이제 난 절교도 하면 송시열이 되게 빡쳐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윤선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윤선보하고 달라요. 윤선거. 요 사람이 윤휴하고 송시열하고 둘 다 친했어요. 친했는데 송시열이 윤선거한테 와가지고 야 윤휴 쟤 웃긴다? 주자를 까내린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하면서 윤선거한테 송시열이 윤휴 뒷담화를 막 했어요. 그 윤선거가 그래 내가 봤을 때 윤휴도 훌륭하고 주자도 훌륭하지만 둘을 비교해봤을 때는 주자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윤선거가 송시열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이 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너 윤휴랑 절교해. 그러니까 윤선거가 송시열이 되게 빡쳐 있으니까 알았어 하면서 이제 절교할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갔는데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막 예속 논쟁 터지고 하면서 송시열랑 윤휴는 더 싸웠죠. 아니 네가 뭔데 3년 주장하냐 하면서 막 둘은 더 사이가 나빠졌어요. 예속 논쟁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윤선거가 죽거든요. 나이 들어서 죽는데 이 윤선거의 아들이 윤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송시열의 제자였어요. 윤증이 울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 묘가 있는 걸린 묘비명을 송시열님께서 우리 스승님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고 왔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윤선거가 쓴 편지가 있었거든요. 윤선거가 쓴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우의 서라고
윤선고가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찌어찌하다가 송시열이 접수를 하게 돼요. 막 박새치해서 막 손에 넘어갔다가 막 어찌어찌하다가 요 기유해서가 송시열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요 기유해서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이제 윤휴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어요. 윤휴를 옹호하고 송시열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윤선거 이 양반 보게 하면서 송시열이 되게 삐집니다. 그때 나한테 윤휴랑 절교하겠다고 해놓고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구만 하면서 송시열이 되게 삐져요. 한편 그거 모르고 윤중이 찾아가 송시열한테 아버님 죽었는데 이거 써주세요 갔는데 송시열이 알았어 써줄게 하면서 되게 대충 써줘요. 되게 진짜 성의 없이 써주거든요. 윤중이 아니 스승님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써주시라고 몇 번 다시 부탁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송시열 대충 해줘요. 삐졌으니까. 그러니까 윤중이 계속 부탁하다 이거 안 되니까 이 양반 보게 너 이제 더 이상 내 스승이 아니다 하면서 윤중이 이건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윤중이 송시열 너는 더 이상 내 스승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욕보이다니 하면서 윤중이 화가 나서 헤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선이 갈라지면서 노론하고 소론이 되는데 송시열은 노론이었어요. 근데 윤중은 소론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한번 붙는데 이게 회니식이라고 되게 싸웁니다. 둘막 편지로 송시열하고 윤중하고 이 회니식이라는 사건인데 되게 싸우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대충 번외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붕당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예속 논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